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금 이번 계기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놀랍게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자존감이 되게 없어요. 생각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존감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진짜 자존감이 있는 인간인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존감 시스템이었는데 자존감이 뭔지 일단 생각해 볼까요? 자기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적 평가다. 두 번째, 내 자신에 대한 판단, 믿음, 태도다. 나는 멋있어, 잘났어, 못났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서적 상태, 이런 성취감, 좌절감, 뭐 자존 등등등 해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한마디로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자존감이 뭐냐? 저는 쉽게 말하면 뭐 그런 앞에 거 뭐 주관적, 객관적 평가 믿음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한마디로 자존감이 뭐냐?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제가 이해한 거는 자존감이란 정말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할 수 있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냐? 자, 자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를 진짜 존중하고 인정하는가? 인지적으로. 그럼 내가 이게 정서적으로 볼 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 많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싶죠. 또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로 일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질문이에요. 거의 답이 나왔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기 가장 힘든 상대가 내 자신이란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인정받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상대한테 나 인정해 주라고 존중해 주라고 날 사랑해 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내가 인정받게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우린 끊임없이 뭔가 타자에게서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구한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누가 날 조금이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어때요? 오늘 한턱 쏴. 내가 한턱 쏠게. 그 피 같은 돈도 기꺼이 뭔가 나를 올려주거나 내가 영광스럽게 되거나 뭔가 그렇게 하면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만족이 되느냐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정으로 충만감을 느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냐? 그러면 뭐 괜찮죠. 돈으로 사든 뭐 애를 쓰든 뭐 사랑을 갈구하든 노력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정말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결코 쉬지를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마다 그 형태는 다 다를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되는 거 외모도 되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나의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 자, 자존감이 그게 왜 중요하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그만두면 좋겠는데 자존감은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 또 세상을 보는 관점 타인을 보는 관점 결국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과 악업을 짓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 발달 요인은 초기 뭐 아동기 경험이 내가 얼마나 인정받냐, 사랑받냐, 뭐 학교에서 또 얼마나 이런 또래 관계나 학업에서의 문제냐, 뭐 성인기의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고요. 자존감이 낮았을 때 어떤 특성을 보이냐. 제일 먼저 자기 비난이나 또 불만족, 뭐 완벽주의, 과도하게 맞추는 거나 뭐 비난의 예민 방어 등등등 끊임없이 뭔가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끊임없는 방어와 예민성과 그런 걸 뭔가 불건강한 관계에 어떤 편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성들, 행동이든 심지어 특성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뭔가 치유가 가능하겠냐? 자존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의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이나 믿음을 바꾼다면 당연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영어에서 You are what you think about yourself.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느끼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냐, 판단하냐, 어떻게 믿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되겠다. 칼 로저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문제,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에는 자신을 경멸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긴 데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인간 문제의 가장 근본 뿌리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 그런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치료를 열었죠. 인간중심 치료.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가 또 치료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무조건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존중을 해라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해서 그런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기존에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했을 때 관련된 연구들이나 논문들을 볼 때 제가 이거를 구글에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찾았습니다. 뭐 자존감은 어떻게 높고 어떻게 낮냐? 그래서 찾아서 제가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저 뭡니까? 오리인데 저 위에 사진에 나온 그림에 거울에 나온 건 뭐죠? 백조. 네, 저거는 자존감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은 거. 또 옆에 높나요, 낮나요? 낮아요. I am not enough 했어요. 난 충분치가 않아. 이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그 다음에 저 그림 어떻습니까? 높나요, 낮나요? 낮아요. 실제 자기보다 굉장히 비하적으로 보는 거죠. 평가절하했어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실제 자기보다 굉장히 너무 높게 봤어요. 그다음 여기 고양이 좀 보세요. 고양이가 거울에 몰아나면서 사자로 보이죠. 자존감이 높나요, 낮나요? 높아요. 여기 할머니가 저기 스크린에 보이는 건 아주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 아주 미모의 매력적인. 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높냐 낮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서치했을 때 이런 게 뜨더라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자존감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진짜 자존감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연구에서 내가 자존감이 높다 했을 때는 뭐예요? 그냥 내 자체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해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상대적 평가 영향을 받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평균적 능력이나 평균적 수준인데 나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남보다 나을 때 그럴 때 우월감 느끼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경쟁해서 내가 남보다 나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생겨나는 거라면 그럼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는 숨차게 내 자존감이 높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내가 상대적으로 평가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사람이 크리스틴 네프가 여러분 유튜브에 근데 영어로 나오네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써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근데
자존감하고 자기연민 비교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밑에 보세요.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평균 이상 특별하게 느껴야 하는데 항상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모든 조건 항상 조건에서 내가 남보다 내 자존감이 높으려면은 내가 평균 이상으로 비교해서 나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가능하냐. 그런데 만일에 실패나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잘못됐다. 특히 어떤 연구에 보면은 여성이 자존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자가 자기가 자존감을 느끼는데 사실 이건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섹시할 때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연구해 봤을 때. 그럼 뭐 매력적이지 않고 섹시하기 위해서 맨날 성형이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누른데 그러니까 뭐 아유 그래도 내 나이보다 뭐 10년 젊으니까 어려 보이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영혼 없는 소리 칭찬 잘하죠. 아이고 젊어 보여요. 이뻐졌어요. 내가 봐도 굉장히 영혼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뭐죠? 좀 전에도 좀 들었어요. 아유 스님 뭐 아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뭘 이뻐져 지금 이 나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라 하세요?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아니면 좀 약간 뭐 신경증적으로 뭐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 없는 소리에 영양감 소리에 진실성이 없는 소리에 그런 만큼 우리는 굉장히 또 그렇다고 또 그냥 하는 그 소리에 내가 또 진실로 믿어가지고 내가 젊어 보이지 내가 섹시하지 이쁘지 그래가 또 되겠어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에 굉장히 약하냐면은 아유 맑아 보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참 이 자존감의 환상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내포가 얘기한 건 간단해서 자기연민 셀프 컴패션 그 MSC라고 하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자기 연민이라면 자기에 대한 우리 김정은 선생님 또 싫어하시겠다. 자기 자비라 하는데 저는 계속 자기 연민이라고 그래요. 자, 자기에 대한 어떤 연민심을 가질 때 그 연민심은 뭐예요? 어떻다고 얘기하냐면은 친구나 가족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에게 친절하고 돌보고 관심으로 대한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그냥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 연민심을 낼 수 없고 우리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없냐. 기존의 자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자아도취나 비교 없이 어떤 자존감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 측면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자기연민 요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MSC 프로그램 이런 내용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기존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아유 뭐 서강심 자기가 뭐 저도 처음 공부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적으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조건이었든 관계없이 정말 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살 만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여분다는 지금 갑자기 제가 약간 좀 이모셔널해지네요. 지금 여기 나가시면 아마 굉장히 우리의 현실을 느끼실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우리나라가 창피하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해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세계에 누구를 비유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창피할 건 없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보면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 내 있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정말로 나는 살 가치가 있고 정말 나는 고유하게 내가 고귀한 어떻게 존재인가 그런 걸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으로 정해봤습니다. 자존감을 진짜 자존감, 비교하고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이든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관계없이 내가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했을 때 상대적 가치로 해서 절대적 가치로 전환을 해야 돼요. 비교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자체로 절대적 가치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자존감 문제가 상대적 평가에 지금 말씀드렸죠. 비교해서 우월감, 열등감인데 이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마 나의 악연 아치 이게 유식 심리학에 나오는 번뇌예요. 전부 다 집에서는. 자, 진정한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는 상대적인 가치에서 절대적 가치로 전환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내 존재가. 그리고 그냥 주객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뭐에 의해서 수단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라고 하는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그냥 목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걸 우리가 불성, 열애장, 진연 제가 쭉 연계대학이 나오는데 이 밑에 뭐죠? 매슬로의 욕구비계론 제가 하나 소개해 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매슬로 욕구,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매슬로를 좋아했는데 자존감을 비교하니까 이 이론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밑에 보면 생리적 욕구예요.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먼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먹을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마실 것, 성적 만족까지 모든 게 어느 정도 충족되어질 때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 뭐죠? 잘 익혀집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사회, 소속감의 욕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존경 욕구가 네 번째. 근데 정말로 그러한다면 우리는 존경이 존경 욕구까지 못 간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계속 우린 걸려 있을 거니까. 내가 안전한, 늘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 생각은 불안하죠. 노후 생각은 불안하죠. 또 옆집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또 뭐 생각하면 내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가, 내 안에 뭐 넉넉한 집이 있나, 집 비교해야 되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조건 없이 저렇게 올라가서 이 부분보다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고귀한 존재다. 왜?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생존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존하려고 하다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린 때로 너무 어리석은 짓도 하게 되고 무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다 보니까 온갖 뭐예요? 때로는 불건강한, 때로는 무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습관이나 어떤 태도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런 번뇌망상이 많이 생겨났을 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존재는 굉장히 거룩하고 고귀하고 누구하고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갖게 된다면 달라지겠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집과 비교해서 내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잘나려고 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쏟거나 너무 숨차게 살기보다는 가끔씩 내가 왜 사는가, 또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어떤 순간에 내가 진짜 행복감을 느끼나, 만족감을 느끼나, 충만감을 느끼나, 이런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나에게 과연 내게 남은 세월이 얼마가 남아있나, 살아온 세월과 내게 남은 세월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는 좀 놀래거나 우울할지 모르는데 자꾸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살아있는 순간이 점점 소중해지면서 진실로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게 being, doing mind, being mind인데 저 being mind는 지금 저렇게 명상을 하고 있죠. doing mind는 열심히 아주 치열하게 생각하고 이 밑에 보세요. 마인드풀하고 이제는 마인드풀, 마음이 그냥 꽉 찼어요. 이쪽은 마인드풀은 아주 고요하죠. 자, 이럴 때 이 마인드에서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doing mind, being mind 중간에 이건 제가 마샨 이리안이라고 DBT 그 그림을 뒤져가지고 옛날에 워크샵 했던 생각이 나서 하나 뒤져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저렇게 있으면 고요하기 좋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사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가 중도라는 건 이 두 개가 함께 할 때, 두 개가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지혜로운 마음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doing mind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활동한다면 being mind는 그냥 존재 모드. 그럴 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에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걸 저는 이제 그냥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중도라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 또 한다면 이모셔널 마인드하고 로지컬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너무 정서적이고 너무 감성적이라 아니면 내가 너무 논리적이거나 너무 사고적이나 이성적이라면 또 이런 것도 또 좀 조화나 균형을 이루고 또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너무 브레인 쪽으로 많이 가 있다면 좀 가슴을 열고 또 너무 가슴만 이렇게 해서 있다면 뭐예요? 너무 감성적인 또 뇌의 영향도 좀 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더 중도적인 게 좋겠다. 그럼 어떻게 중도적일 거냐? 그래서 요즘 한참 이제 점점 우리 사회에서나 세계적으로 많은 분 점점 인기가 있어지죠. 명상입니다. 부처님이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태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냐 했을 때 뭐 크게 다양한 명상의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마음 치료나 또 내과학이나 또 불교 수행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명상 대표적인 게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존감 얘기니까 제가 자기 자애, 나에게 친절하게, 나에게 따뜻하게. 그 다음에 자기 연민, 뭔가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럼 이제 이 세 개가 이제 함께 녹아질 때, 통합될 때 가장 이 또한 상당히 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마음 챙김은 어떤 거고, 자해 명상은 어떤 거고, 연민 명상은 어떤 거냐? 제가 이제 표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걸 설명하게 돼서 10분, 5분 동안에 이 세 개를 설명해라. 지도자가 그렇게 제가 그걸 맡았는데 5분 안에 이걸 설명하기가 참 골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표정을 만들어 봤어요. 저 잘 보세요. 마음 챙김은 어떤 거냐 하니까 자. 마음 챙김입니다. 그 다음에 자해입니다. 자해 명상.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다시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마음 챙김 저를 보시고 자해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그냥 매우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보는 거라면 자해는 그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데 좀 더 따뜻하게 보는 거예요. 중도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따뜻하게, 다정하게. 약간 데운다 그럴까요? 그러면 연민은 어떤 거예요? 특별히 내가 괴롭고 있을 때, 특별히 내가 괴로울 때, 힘겨울 때, 꼭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대에게 대해서도 자,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때요?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해를 해보세요. 이상하죠? 그럴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괴로운 거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저 사람이 덜 괴로웠으면 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말 있는 그대로 아무런 판단 없이 비판단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딱 마인드풀니스에 여러분 찾아보면 정의가 무수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해 명상은 관계없이 그냥 조금 따뜻하게. 근데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 상태에 가서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냥 다정하게 따뜻하게 좀 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특별히 힘겹고 고통하고 있다면 뭔가 깊은 연민심을 슬플 비춰주세요. 정말 마음 뭔가 이렇게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저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돌봐야 된다.
다른 곳에 계속 내가 그렇게 돌볼 때 우리가 점점 안으로 힘이 생기면서 내가 스스로 독립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도와줘, 해줘, 나 봐줘, 위로해줘, 나 칭찬해줘,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별로 우리가 다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엄마가 3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7살짜리 형이 보니까 저 3살짜리 동생이 너무 왜 저 귀여워하는 거야. 나는 안 귀여워하고. 그러니까 뭐야, 3살 어느 날 보니까 3살이 너무 귀엽게 애교를 떨거든. 그래서 자기가 하니까 엄마가 너 왜 그래 다 커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면 한두 번은 몰라도 안 귀엽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외에 뭐 이건 제가 그냥 보태본 거예요. 정말로 불교에 무수한 방편들이 있어서 그런 뭐 명상의 종에 제가 그냥 저 세 종류를 들었지만 사무량심, 사심상관, 사념조, 10바람, 37조도법 이것도 제가 무수히 땡땡땡 해놨는데 없어졌어요. 아무튼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날 사랑해 주는 일에 타자의 것을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나를 돌본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하나 제가 들려고 한 건데요. 이게 내가 사실은 뭐 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뒤지다가 이 내가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올려놨어요. 또 심플하기도 하고 다른 내는 너무 복잡해. 근데 이 내는 굉장히 심플하더라고. 그래서 해놨는데 제일 밑에 이게 고동색, 나무색 진한 거 있죠. 이거는 원시적인 뇌예요. 파충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시적인 뇌고 그 다음에 중간에 녹색으로 쭉 있는 거 있죠. 저건 우리가 많이 말하는 변연계, 뭐 림빅 시스템이라서 아믹달라에서 편도체, 감정 영역이에요. 감정적 반응이 저쪽 영역이고 제일 위에 있죠. 저거는 이제 심피지라 그러는 건데 우리가 소위 명상을 하면 저 심피질이 뭐 두꺼워진다, 뭐 심피질이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자, 저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뭔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 생존에 어떤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전 자동으로 어때요? 스트레스나 위협을 받으면 어떻죠? 내가 싸울 건가? 상대가 너무 강해서 내가 회피하고 도망갈 건가? 아니면 뭐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얼어붙는 거 있죠. 너무 놀라서 그냥 쭉 멍하게 얼어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그 명상 그 MSC라는 프로그램에서 자 마인드풀리스하고 마음 챙김하고 자해 명상하고 연민 명상 이걸 다 도입해 갖고 자기 연민에서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자 싸우는 거 대신에 분노적이에요. 싸우는 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싸우는 것이 자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내가 에너지가 나를 향해 있다고 하면 뭐가 되겠죠? 나를 공격하는 거 자기 비난이 되죠. 아까 김정은 교수님 나왔죠. 상대 비난하거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에게 공격을 할 거고 그게 나에 있다면 뭐예요? 하나는 분노, 하나는 우울이라 그랬죠. 나한테 온다. 그럴 때 그런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에 내가 그 나한테 화살이 그 스트레스가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 파이트는 뭐가 되냐면 비난이 되냐. 나를 비난해. 자기 비난. 근데 우리 이 명상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비난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에게 친절해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도망가는 거 있죠. 도망.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는 이것을 그렇게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역으로 완전히 자기 몰입에 빠져요. 전형적인 게 제가 항상 예를 잘 드는 건데 입시생 아이를 뒀는데 자기가 떨어졌어.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제일 먼저 뭘 하죠? 전화 여기저기서 오는 게 싫으니까 코드 뽑아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입입니다. 내가 완전히 이렇게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묻는 게 싫으니까. 그런 식의 그렇게 되면 점점 뭐예요? 단절이 되네요. 관계가 단절되면서 불건강한 여러 가지
심리 상태나 원망이나 신체 타령이나 뭐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러지를 않고 그러면 해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해피 대신에 뭐 하죠? 보편적 누구나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보편적 인간성이야. 그런 걸 대한민국에 엄마를 둔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만 그랬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엄마들도 자기와 같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뭔가 나만 왜 심지어 제일 심하게 되면 80노인이 죽으면서 왜 하필 나야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심하게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으면 남을 못 보니까 그 불행이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나만 겪는 불행인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의 보편적인 간성,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구상에 나와 같은 유사한 그런 외로운 아니면 그런 슬픈 아니면 그런 아픈 그런 괴로운 경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갑자기 이상하게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굉장히 그 고통이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얼어붙는 거. 얼어붙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형태로 마음 챙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자 이거는 뭐였냐면요. 자 내가 그런 위협을 왔어. 오면 제일 먼저 뭐가 하죠? 심장이 벌렁거리든가 가슴이 두근거리든가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이제 이 신호를 보내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는 거는 반응은 금방 정서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요. 그럴 때 힘들어질 때 우리가 힘들어져서 아니 지가 날 무시하더니 평소에 무시하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뀌면 아주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역으로 이제 나를 진정시켜 준 거예요. 잠깐만 그래 내가 놀랬지. 여기네 뭐래 놀랬지.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제 접수했으니까 이제 그만 진정해도 돼. 자 호흡으로 돌아가서 심호흡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나를 내가 사실은 마음속 깊숙이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어린애처럼 엄마가 날 사랑해 주듯이 사랑해 줬듯이 돌봐줬듯이 거기에 대한 우리는 로망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지. 내가 놀랬어요. 내가 놀랬으니까 어떻게 해준다고 내가 엄마가 나에게 해줬듯이 할머니가 나에게 돌봐줬듯이 내가 나를 돌봐줘. 그래 놀랬구나.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그래 이제 내가 접수했어. 근데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라든지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 욕했거나 아니면 나쁜 소리를 들었거나 내가 뭔가 예상치 아니한 내가 즐겁지 아니한 원치 않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계속 2차 3차로 어떤 더욱 나를 힘겹게 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내가 조절하면서 생각을 바꿔갈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와 관계없이 제가 우리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초중 다닐 때는요. 기성예비가 있었는데 학생들을 일어 세워가지고 안내내에서 일어 세워서 손바닥도 때리고 집에 가서 가지고 오라고도 하고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수치심을 드러내놓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교육 환경에서 컸거든요. 게다가 학년이 바뀔 때마다 뭐 집에 신문 보는 사람, 뭐 집에 TV 있는 사람, 자기 집에 사는 사람 그 정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친부모인 사람, 뭐 아닌 사람 이런 것까지 조사할 정도로 굉장히 좀 원시적인 굉장히 이렇게 그런 교육 환경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런 아주 저급한 정신적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고 비교당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그냥 그 상처가 그냥 하나의 기억이나 사건으로가 아니라 우리 온몸에 우리 세포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교육 현장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어떤 자기 가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게 상대평가가 있으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는 유난히 그런 돈의 부분에 가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진짜 자존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면 마치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왜 마치 고양이가 사자 거울 보듯이 그런 식의 우리는 환상과 망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환상과 망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 자신이 그거를 제가 이거 저기 그 2016년도에 그 스위스 경제 보고서에 나온 걸 제가 하나를 따왔어요. 인터넷에 보시면요. 지금 제일 밑에 보이시나요? 73.2%. 세계 인구의 73.2%가요. 그 옆에 보면요. 10,000불 이하예요. 재산 소유가. 재산의 소유가 세계 인구의 73.2%가 10,000불보다 저 적게가 10,000불 하면 1,200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 재산이 1,200만 원보다 적은 분. 1,200. 네, 1,200만 원보다 적은 분. 그러니까 무려 그런데 그 위에 제가 저거를 잘 몰랐는데 M으로 봐서 분명히 평균 같아요. 그러면 3,546불입니다. 그러면은 한 4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재산가인지 평균적으로 생각이 드시냐. 실감은 안 나시겠지만 비교를 항상 옆집하고 하거나 뒷집하고 하거나 사촌끼리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좀 인식을 확장시켜 넓혀서 본다면 내가 몇 프로의 생각이냐 26.8%. 상위 26.8%에 내 1,200만 원만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10,000불에서 10만 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18.5%예요. 그러면 자 10,000불에서 10만 불이면 최고 평균은 더 작은데 아무튼 자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10,000불에서 1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0만 불이면 1억 2천이에요. 재산이 1억 2천만 이상이 된다면 무려 몇 프로에 속하냐? 상위 8%. 네, 상위 8.3%입니다. 내가 세계 인구 중에선 내가 1억 2천이 있으면 상위 8.3%에 속하는 그런 재산가인 거죠. 그러니까 기왕 비교할 거면 옆집하고나 앞집 말고 좀 더 크게 넓게 비교를 해보자는 게 통 크게 큰 시야를 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금전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존감이 혹시 도움이 그래서 저 스님 그래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런 것만 안 하고 돈 갖고 이제 제가 한번 현실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요. 10만 불 이상에서 1밀리언인데 그러면 10억이죠. 1밀리언 12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7.5%네. 세계 인구. 그 위에 가면 뭐 더 많네요. 근데 1밀리언 이상 12억 이상이 되면은 0.7%의 세계 인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냐 수준이냐 생각해보고 과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어떤 자존감이나 그 요새 나오지만 정말 그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근데 하는 꼴을 보면 자존감하고 좀 멀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제가 돈의 문제를 한번 해봐서 영어라서 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나 더. 우리가 진짜 자존감으로부터 자유 초월. 사실은 자존감이 내가 있다 없다 의식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존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자유로운 여러분 가운데 좀 비유가 될란가 모르지만은 자기가 내가 진짜 사람이냐 아니냐를 많이 고민하는 분 계세요? 좀 매우 양심적에서 너무 사람 아닌 걸 꼴을 많이 보니까 철학적으로 실전적으로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깊이 말고요. 육신이.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별로 고민 안 하죠. 근데 자존감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자존감에 관한 어떤 콤플렉스에 자유롭다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존감이 높다 낮다를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 진정한 의미에서 기존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건 정말로 우리가 너무 상대적이라서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과장되거나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가 이런 형태라서 진짜 진정한 자존감 뭘까? 자유롭고 초월하는 게 한 방에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뭔가 힌트 금강경 해놨어요. 네,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자존감 문제로부터 그냥 정말 자유로운가? 해탈한 경지가 어떤 걸까? 크게요. 무아, 네, 좋습니다. 무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공 좋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박수 맞습니다. 네. 그냥 나다라는 그 집착,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고정감이나 집착을 갖지 않게 되면 이 자존감으로부터는 100% 자유롭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뭐예요? 자존감으로부터 자유롭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자존감이라는 주제로는 제가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참 자존감이 별로 높지 않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알게 된 계기는 저한테는 또 뭐예요? 내가 그 높지 않는 자존감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또 시작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고 여러분들도 조금은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